수험생 여러분, 이제 우리 실전 문제 이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요, 어떻게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이 문제를 딱 출제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과연 이 난도를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너무 쉽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또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또 너무 어렵게 출제를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또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난도 조절이 매우 어려운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쉽다 라는 문제도 있고, 이 문제는 너무 어렵다, 여지까지 다뤄왔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는 없었다,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문제 딱 풀게 되면 20문제가 다 모르는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20문제가 다 또한 아는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 또는 잘 알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이 풀이를 통해서 숙지를 하고 이미 아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잊지 아니하도록 복습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회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이제 고전문학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가사 작품의 일부분인데, 문제를 보면 나는 가의 밑줄 친 기억에 관한 설명인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 즉 미의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라는 지문을 읽어보지 않아도 나라는 지문만을 읽어봐도 이 밑줄 친 기억이 나타나는 미의식이 어떠한 부분인가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먼저 답부터 찾고 그 다음에 또 가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죠? 가를 안 보고 나만 봐도 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거야. 봅니다. 일반적으로 용이 커다란 포부나 이상을, 또 풀이 백성을 상징한다고 할 때 밑줄 친 기억은 화자가 관원인 자신을 노령에 비유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높은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어디? 높은 이상입니다. 즉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지금 이 가라는 부분을, 밑줄 친 부분, 기억 부분에 대해서 읽지도 아니하고 바로 지금 답을 들어가고 있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높은 이상입니다.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분 필요 없어요. 높은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미의식,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숭고한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숭고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숭고미라는 것은 현실과 이상 중에서 이상을 더 중시하는 미의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무리 답을 골라냈다 하더라도 가라는 질문을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한번 봅니다. 정철의 관동별곡이라고 그랬죠. 원통골 가난 길로, 가는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엔 너라바이 활용소 되었구나. 자, 여튼 거기에 보면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보니까 이 천년 노령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천년 노령, 늙은 용이란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 작가 자신, 즉 정철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지금 이 연못 앞에 있는데, 천년 노령이 구비구비 서리 있어 주야 낮과밤을 흘려내어 창에 넓은 바다에 이었으니 풍운을 언제 얻어서, 즉 이 늙은 용이 풍운, 바람과 구름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때 또는 이 기회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때를 얻어서 3일후를 들여난다. 이 3일후라는 것은 3일 동안 내리는 비, 즉 뭐냐면 몇 년 동안 지속된 가뭄 속에서 3일 동안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아주 흡족한 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3일후라는 것은 임금의 은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음해. 자, 음해에 이온 풀을 다 살아내야 살아. 음해라는 것은 그늘진 낭떠러지, 이온이라는 것은 시들다, 이 푸른 백성을 나타내요. 그러므로 그늘진 낭떠러지에 있는 시든 풀이라고 한다면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다 살려내겠다. 어떻게? 자, 이제 연관을 지어봅니다. 내가 언제 그 기회를 얻어서 임금의 은총으로 백성들을 다 살려내겠다. 따라서 여기는 뭐가 드러났다? 백성들을 잘 다스려 보겠다는 선정의 포부가 드러나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미의식,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숭고미라는 것, 높은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 요 미의식도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한 이런 어휘들의 이 상징적 의미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2번은 단어의 형성에 대해 탐구한 결과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1번을 보게 되면 바다. 자, 바다라는 단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 막다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단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어근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단일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 자, 덮, 밥입니다. 그럼 이걸 딱 보니까 우선은 덮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덮밥을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덮밥은 덮다에다가 밥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뭐가 됩니까? 어근이고 밥도 어근이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느냐? 합성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틀린 것. 답 찾을 수 있죠? 바로 몇 번이 된다? 2번이 됩니다. 그로 다시 얘기를 하면 이 덮다에다가 밥이라는 어근이 결합돼서 이것이 합성어여다가 다시 이 덮밥 앞에 회라는 단어의 명사가 붙어서 다시 또 뭐가 됐다? 합성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합성어가 다시 또 합성어가 된 경우죠. 2번이었습니다. 3번은 어근 웃다에다가 접사 음이 결합된 파생어. 4번 곁눈질. 자, 곁눈, 곁과 눈의 결합인 합성어에다가 질이라는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였습니다. 자, 그리고 3번입니다. 각 지방별 문화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연결해 보게 되면 부산, 김정한. 자, 김정한은 바로 이 부산 동래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정한은 1930년대 사촌이라는 사실적 농촌 소설을 썼죠. 그리고 또 이 강원도 김유정은 강원도 춘천태생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춘천태생으로서 토속적 농촌 소설, 즉 동백꽃이라든가 봄봄, 금 따는 콩밭이라든가 해서 이런 작품들을 썼습니다. 김영랑, 전라도. 자, 김영랑은 전남 강진태생입니다. 그래서 김영랑의 경우에는 순결한 마음의 세계를 표현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작품 내 마음 아시리 또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그 다음에 또 김영랑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한다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작품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육사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육사가 어디 태생인가 보게 되면 이육사는 경남 안동 태생입니다. 자, 안동은 경남이 아니라 경북이죠. 경북 안동 태생이기 때문에 지역도 틀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경우에는 참 보면 어렵죠. 우리가 작가들이 어디 태생인가까지 알아야 힘들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육사가 경남 태생인지 경북 안동 태생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설명이 틀렸습니다. 이육사는 저항 시인이기 때문에 저항문학이다 그러면 맞지만 뒤에 뭐가 나왔어요? 풍자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이육사는 경북 안동태생으로서 저항시를 썼던 사람이고 풍자문학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문인은 누가 있어요? 바로 최만식이 있죠. 참고적으로 최만식은 이 전북태생입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